자, 대야발에서 진행되고 있는 메이데이 시간으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1편 표적 항암제 관련돼서 촬영이 끝났고요. 공개도 완료됐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말씀드릴 내용들은 2편 오늘 이제 또 새로운 이슈들하고 관련 종목들, 관심 종목들까지도 2편에서 공개가 되니까 쭉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슈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이번 두 번째 이슈는 이제 비만 관련해서 준비를 해왔는데요. 과거에 코로나 발발 이후 이제 글로벌 바이오 섹터들이 이제 주가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줬습니다. 하지만 이 종식 이후에 주가가 조금 부진을 해줬는데요. 이 최근 일라의 릴리의 이 약진을 시작으로 이 일라의 릴리와 그리고 노보노디스크가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크게 주목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 비만 치료제 덕분입니다.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느끼지 못하지만 이 비만은 서양권에서 생각보다 심각하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사회적인 이슈인데요. 나라별 이 성인 비만 및 가체중 비중을 보면 미국 성인 인구의 42%가 비만이라고 합니다. 맞네요. 네. 현재 비만 환자 수가 지난 50년간 이 3배 이상으로 증가를 했는데 2035년에는 이 전 세계 인구 절반이 가체중인 거나 이 비만일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보다는 사실 아시아권보다는 서양권이 비만 인구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식습관 자체가 고기 위주의 짠 음식들. 과거 같은 경우에는 비만의 해소를 하려면 우리 수술을 받았어야 됐잖아요. 위절제술, 네, 뭐 체지방 제거, 뭐 네. 지방 제거술, 뭐 그런 수술을 이용해 가지고 네. 비만을 해결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거 아니면 뭐 운동을 해야 되는 거. 미국의 그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뉴스를 봤는데 오프라 윈프리가 살이 쏙 빠졌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리고 사람들이 운동했냐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운동을 했다. 네. 나중에 시간이 어느 정도 조금 지나가지고 사실은 비만약을 먹었다. 그래서 갑자기 비만 테마가 불기 시작하면서 연예인도 먹으니까 네. 나도 먹어야겠다. 약간 그런 소식들이 나와줬던 시기에 비만 치료제가 핫하게 떠올랐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위고비였나요? 네, 맞습니다. 위고비라고 이제 올해 초에도 이 테슬라 CEO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 위고비 효능이 정말 뛰어나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주목이 됐는데, 이 위고비는 노보노디스크가 만든 이 비만 치료제로 이 GLP 이 호르몬을 작용하게 해서 이 인슐린 분비를 자극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포만감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이제 현재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비만 치료제 원리는 이제 위고비와 비슷한데, 기존 이 치료제와 비교를 했을 때 1세대에서 2세대 이 비만 치료제는 이 체중 감소율이 10% 미만인데다가 이 부작용도 심해서 이 판매가 중단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위고비를 포함해서 이제 3세대 비만 신약은 체중 감소율이 무려 15% 이상이나 되고, 거의 위절제를 한 거나 마찬가지로 효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크게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먹으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는 큰일 납니다. 네. 위절제술 한 정도의 영역으로 근접해 나가고 있다. 네. 이거 뭐 주사 형태인 거예요? 알약 형태? 이제 주사 형태로 만드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제 최근에 노보노디스크가 이 알약 치료제로 개발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냥 알약 한두 알만 먹어도 그냥 체중 감소와 그리고 부작용까지 없으니까 크게 좀 기대가 되는 이런 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체감을 못하고 있는 상태지만 네. 미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진행형인 거잖아요. 실제로. 맞습니다. 국내하고 좀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우리가 그렇다고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국내 상황은 좀 어떤지. 현재 국내 비만 환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2017년부터 21년까지 이 5년간 비만 환자가 120%나 증가를 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고혈압 환자가 이제 29% 증가를 하고, 특히 해마다 20대에서 30대 젊은 환자들이 크게 문제라고 합니다. 탕후루 때문인가요? 일단 탕후루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근데 요즘 사람들이 단 거를 너무 좋아하고 음식들이 또 많이 달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소아 청소년 비만이 이제 5명 중 1명으로 이제 이들 상당수는 이제 복부 비만까지 갖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소아 청소년이면 탕후루 때문인 것 같은데.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마라탕으로 하러 갈래? 마라탕후루 하러 가자고. 초딩 그 사이 도는 게 마라탕으로. 마라탕 먹을래? 탕후루 먹을래? 마라탕 먹고 탕후루 먹자 해서 마라탕으로 하자. 이렇게. 처음 들어. 나도.
와, 마라탕으로. 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두 개가 마라탕이랑 탕후루. 비만이 안 올래야 안 올 수가 없겠네. 네. 그래서 저는 탕후루 먹으면은 네. 설탕은 뱉어내고 과일만 먹어요. 설탕 너무 달아. 이 비만이라는 게 참 이제 자존감으로도 연결되어 있고 네. 또 이제 자존감과 뭐 우울증 뭐 그런 거에 좀 치명적으로 밀접하게 연관이 좀 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네. 심각한 질병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에 빨리 들어와서 정말 부작용이 없다면 네.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사실은 지금 비만약이 나와주고 있는 게 다 외국 기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글로벌 비판만 기업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국내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해도 뭐 어느 정도 테마적인 수준밖에 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기업들은 이제 현재 글로벌 이제 노보노 디스크와 이 일라일릴리가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을 90%나 이제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만 치료제 우리가 크게 기대를 못 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에 말씀드렸던 이 ADC까지 하는 기업들을 모아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펩트론이라는 기업인데 네. 이제 펩트론은 2020년부터 이 당뇨병 그리고 비만 치료제인 이 PT403과 PT404를 연구 및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치료제는 이 세마글루타이드와 이 GLP-1 그리고 GLP-2중 수용체에 기반한 지속 서방용 제제인데요. 현재 비만 치료제는 이 두 작용제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 중에 있습니다. 펩트론의 이 PT403과 그리고 404는 기존 1회 지속형 주사제보다 높은 경쟁력으로 보일 것으로 현재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효과 유지에 있어서 지속 시간을 4시간 이상 늘렸기 때문에 이 치료제로 인해 이 1조 원대 이상의 기술 수출을 성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펩트론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고, 네. 뭐, 어쨌든 간에 이건 진짜 좀 어려워서 네. 좀 더 조사를 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대기업 채널 안에서 상세하게 좀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이제 다음 기업으로 우리가 알아볼 기업은 이제 동아 ST인데요. 이제 동아 ST는 이 자가개발 의약품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 항결핵제, 음료 등 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중 이제 비중이 높은 게 우리 모두가 아시는 이 바카스가 있습니다. 네. 갑자기 바꿨어요. 네. 그래서요? 그래서 또 이제 바카스 시장이 이제 굉장히 크고 또 수출로도 이제 바카스가 굉장히 큰 수출인데 우리가 이 동아 ST 또 눈여겨봐야 될 게 이 성장 호르몬인 이 글루트로핀이 현재 매출을 서서히 올라가면서 이런 성장 추세에 있다 보니까 이 동아 ST의 이런 매출을 더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종속회사인 이 뉴로벌 파마스티커스를 통해서 이 비만 치료제 GLP-1 계열 후보 물질인 이 DA172육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 시작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을 현재 개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약품은 이 글로벌 임상 1상을 이제 2024년 상반기에 개시를 하고 2025년에 이제 상반기에 종료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동아 ST 같은 경우는 바카스 뭐 여러분들이 좀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기업에서 제약바이오 특히 이런 업종에서 네. 뭐 우리 종근당 같은 경우는 락토핏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메가 히트 상품을 꾸준하게 장수하는 그런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진짜 만들기 어렵거든요. 네, 맞아요. 동아 ST 같은 경우는 네. 뭐 그런 메가 히트 상품을 가지고 있는 것 비해서는 조금 시가총액이 좀 낮은 편이긴 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펩트론하고 동아 ST 우리 기술적인 부분들 네. 체크를 또 해봐야겠죠. 현재 우리가 펩토론을 봤을 때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을 인해서 주가 상승을 보여준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 조정을 받고 주가가 현재 하락 추세에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22,000원 구간을 계속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2,000원 부근을 이탈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좀 중요시 봐야 될 것 같고 현재 고점이 서서히 낮아지고 이 22,000원 부근을 지켜주는 이 모습을 봤을 때 펩트론은 이 추세에 있어서 이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제 241선 지지를 받고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리고 또 22,000원 부근을 이탈을 하는지 중요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동아 ST 같은 경우 이제 74,000원의 매물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구간에 이탈이 나오는지
그 부분을 좀 중요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 올해 1,000억이라는 대규모 자금으로 인해서 이 ADC 시장 개척과 그리고 비만 치료제 시장 개척을 준비 중에 있어 이 기대감으로 현재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 동아 ST는 이제 매출은 잘 나왔지만 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된 이유가 현재 이 R&D 투자와 그리고 올해 이제 종속회사인 이 바이오텍의 나스닥 상장이 있어서 현재 대규모 자금을 투자에 있어서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실적 부분을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이제 R&D 개발 성공과 나스닥 상장하게 될 시 이 기대감으로 주가가 더 큰 상승세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펩트론하고 동아 ST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뭐 1편과 2편 이렇게 나눠서 업데이트가 되겠지만, 첫 번째 기업 레고캠 바이오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펩트론, 그리고 동아 ST까지 이렇게 4기업 제시를 관련 종목으로 안내를 좀 드렸거든요. 네. 자, 이 중에서 우리 관심 종목이 있는 겁니까? 네. 네,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레고캠 바이오하고 이제 동아 ST 두 어. 기업 관심이 있습니다. 동아 ST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연구개발 R&D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 기대를 해보자는 말씀이실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바이오텍이라는 이제 종속회사가 현재 나스닥 상장 준비 중에 있어서 더 큰 기대감이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게 나스닥 상장 기대감인 거니? 그 부분도 약간 없지 않아 있지만 더 크게 부응할 기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 글로벌 기업 중에서 이 ADC 파이프라인이 제일 많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ACR 그리고 ASCO까지 현재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앞으로 더 크게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 이 두 기업 약간 살짝 우리 1편 초반에 네. 약간 도박성 그 얘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거 별배지를 받기 위한 최후의 수단인 것 같은데, 네, 발버둥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한번 살아보려고. 네, 이렇게 오늘 관심 종목까지 레고캠 바이오하고 동아 ST 이렇게 두 기업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관심 종목 같은 경우는 투자 의견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 시장에서 관심을 단순히 가지면서 보자라는, 단순히 관심을 가지고 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사거나 파시라는 의견을 드리는 건 아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로 여기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